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자, 기분 좋게 출발하는 크리스마스 주간. 양시장은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장중 꾸준한 안정적인 상승으로 첫 단추를 꿰어줍니다. 자, 마감 30분 전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한국 반도체 수출 호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반도체를 향해 날이 서 있던 시장의 시선이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늘상 반도체를 향해 긍정적, 부정적 시각이 공존했던 가운데 부정적 시각, 이 AI 버블론이 수면 위로 올라와 투심을 위축시켰고 하루는 또 내년 이익 사이클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수면 위로 올라와 투심을 달래주곤 했었죠. 그런데요, 오늘 나오고 있는 반도체 호재성 뉴스들, 과연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근본적인 반도체 거품론을 불식시켜줄 수 있을지 우리는 좀 냉정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조정을 야기시켰던 오라클 채무부채 CDS 프리미엄 급등 문제를 잠재웠던 주말 사이 오라클의 틱톡 미국 사업 지분 확보 소식. 이번 행보가 단순한 지분 투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기존 틱톡의 미국 운영 지속 여부가 불확실했었던 가운데 장기적인 클라우드 계약 성사가 힘들었지만 이번 오라클의 지분 참여를 계기로 틱톡의 미국 내 입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거고요. 오라클의 클라우드 매출 성장도 보다 예측 가능한 경로로 타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다가 대한민국 2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 전년비 무려 41% 넘게 급증하며 역대급 20일까지의 수출입 성적을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내년 전자닉스의 이익 전망 상향, 여기에다가 소부장 쪽 슈퍼급 증설 전망에 힘을 실어주며 이렇게 반도체 군단의 훈풍, 5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 4,100선 탈환을 성공케 한 배경으로 자리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린 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포인트 2, 바로 환율. 또 1,480원 돌파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세 차례 개입에도 1,480원대 환율을 보고 있는 외환시장. 환율 방어에 실패하면 제2의 외환위기가 또 올 수도 있다는데 이러한 침체가 장기화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의 오늘 거래소로 입되는 매수 양상이 연속성을 가져가는지 여부, 여기에다가 엔화, 원화 약세의 일단락 여부 주시해서 우리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포인트 3. 이노스페이스의 내일 새벽 3시 반 우주 발사 재시도가 또 될 텐데요.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 첫 상업 발사자에 재차 도전하고 있는 이노스페이스. 한빛 나노는 지난달 발사를 목표로 운용되던 중 이상 신호를 확인하고 그 발사 시점을 이달로 연기했었죠. 17일로 하려다 또 이상이 감지돼서 이틀 뒤로 미뤘고 19일에도 밸브 작동 문제로 발사 시도를 중단하기도 했었는데 과연 내일 새벽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스페이스X IPO 이슈로 급등했던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 연속성, 이노스페이스가 여기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중 보시면은요, 오늘 꾸준하게 안정적인 상승 탄력을 자랑하고 있죠. 장중에 4,100선 탈환에도 성공을 하더니 마감 직전에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면서 4,104포인트까지 터치, 무려 2% 넘게 급등하고 있는 마감 30분 전 상황입니다. 오늘 전자닉스 두 형님이 힘을 내주고 있고 이렇게 반도체 투톱과 더불어서 LG 엔솔을 비롯한 2차 전지 쪽도 반등, SK스퀘어는 무려 9% 넘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삼성생명, 고려아연 같은 종목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지수 탄력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일중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하게 장중 내내 안정적인 상승 탄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은 오후 2시 구간에 나왔습니다. 929포인트까지 탈환했던 지수, 현재도 고점 부근 지나가며 1.4%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우주항공 테마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1월 6일입니다. 또 CES IT 모멘텀을 앞두고 로봇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쪽, 통신 장비 쪽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순환매 장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제약 바이오 매도 이후 좀 반도체 로봇을 집중 담으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주의 탄력도는 아쉬운 것이 또 사실입니다. 수급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8,4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1조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4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수도 오늘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현재 이 시각에는 1조 4,900억 원, 그러니까 무려 1조 5천억 원 가까이 매집에 나서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이 참 기쁘고 즐겁긴 하지만요. 글쎄요, 확실한 연말 산타랠리의 시동이 걸렸는지 우리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단 6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2025년 주식시장. 환율, 외인 수급, 반도체 방향성을 주시해보면서 남은 2025년의 추가 상승 랠리 여부와 또 1월 연초 랠리를 예상해보며 투자 전략 재정비에 또 꼼꼼하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투자에 한 마감 전략 파이널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콜로 오늘 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 그리고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장도 오전과 오후장으로 나눠서 특징 섹터와 종목별 흐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자체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상승 탄력을 자랑했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상승 대표적인 섹터들을 좀 구분해 보면 시총 상위주 오늘 대표적인 1위, 2위, 3위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어서 시총 상위주로 묶어봤고요. 이 전자닉스 밑단에 위치한 반도체 소부장 쪽들이 일제히 환호하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주말 사이 AI 버블론을 야기시켰던 오라클 틱톡 미국 법인 지분 투자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반등에 나섰고 이에 따라서 지금 버블론이 잠시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국 반도체 2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성적이 훌륭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더 반도체 시장을 조금 더 띄워주는 모습 속에 오늘 소부장 쪽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11만 원 회복, SK하이닉스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SK스퀘어의 급등 양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신규 상장주에도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시장이 좀 하락할 때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쏠리는 형상을 보이곤 하는데 오늘 같은 하루는 반도체주들의 열일에 힘입어서 또 다른 여타 IT 쪽이라든지 로봇, 스마트폰 부품, 유리기판 쪽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상장주로 또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 속에 오늘 새로이 코스닥 시장에 대비한 어묵 파는 회사죠. 삼진식품을 비롯해서 알지노믹스 오늘 또 한 번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 비츠로 넥스텍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전장에서의 질문, 반도체 장비주를 향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20일까지의 수출 성적표 이번에도 훌륭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특히 작년보다 41.8% 넘게 증가하면서 20일까지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반도체가 아주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지난주 확인했던 마이크론의 우호적 가이던스 전망과 더불어서 지금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이끌 투자자 그룹에 합류했다라는 소식 속에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다시 좀 사그라드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전자닉스 내년 실적 좋을 거다. 그렇다면 소부장 쪽도 슈퍼급 증설 전망에 힘입어서 일제히 좀 주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 우리는 좀 성격을 분류해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지 미리 좀 선점해 보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은데 정경민 팀장님, TC 본더 쪽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전공정 쪽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HBM4 퀄 테스트 훌륭했다라는 소식의 수혜주 원익 IPS 같은 종목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근시적으로 좀 봤을 때 일단은 HBM 쪽, TC 본더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소부장들이 상승하는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의 칩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요인 때문에 전공정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신뢰성을 좀 따지다 보면은 뭐 저는 TC 본더 쪽이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매매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이제 빅2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불변하는 이제 그런 좀 의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의 이제 이런 밸류의 절반도 안 되는 삼성전자 그리고 한 60% 수준의 SK하이닉스를 감안하면 아직도 이 빅2 종목이 저는 가장 싸 보이는 반도체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소부장 쪽 이제 확장을 좀 해본다면 저는 기판, 테스터, 본더 이 정도로 좀 압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군으로 이렇게 한정한 것이 지금처럼 반도체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약간의 이제 수급적인 수축이 나올 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결론을 드리자면 반도체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뭐 이 반도체 종목들을 대응하는데 효용 높은 이제 그런 수단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저는 아직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한 3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소부장 전반으로 대해서 이렇게 좀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는 이 빅2,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가 아직까지는 좀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고 향후에도 공격적인 증설이 특히나 이제 디램이나 낸드 쪽에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소모성이 굉장히 짙은 테스터 그리고 기판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 또 다른 소재들 종목들은 올해 좀 만족할 만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소부장 내에서 이제 수익률과 발주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역시 이제 그런 부품주 위주로 가는 게 좀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비반도체는 또 이제 제가 이제 꼽은 이유는 이제 3위 업체인 마이크론이 이제 히로시마에 이제 수십조짜리 이제 증설 이슈를 좀 가져가고 있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70% 이상의 압도적인 이제 그런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들려오면서 오늘장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뭐 하이브리드 본더까지 가지 않더라도 HBM 생산에 있어서 이 본더의 꾸준한 수요는 뭐 향후 2, 3년간은 큰 시장 지위를 흔들 여지는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소부장이 넓히는 것보다는 조금 종목을 압축해서 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근본적인 반도체주 상승 배경과 더불어서 이제 TC 본더 장비를 좀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진 쪽을 주목해 보는 것이 현명하겠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상승 연속성,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CES가 1월 6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로봇이라든지 통신 장비 쪽이 오늘 순환매가 강하게 도는 모습. 로봇주 안에서는요, T-로보틱스, 시메스, 에브리봇뿐만 아니라 현대무벡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통신 장비주들도 순환매가 활발하게 도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도 정부 정책 기대감 속에 사이즈가 작은 IT센 글로벌을 포함 카카오페이, NHNKCP처럼 시총 사이즈가 비교적 상대적으로 큰 종목들도 오늘 동반해서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는데요. 5장에서의 질문은 로봇과 통신 장비를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없어서 한산하고 또 연말 연초라서 어수선할 수 있는 바로 지금 이때 우리는 1월 6일부터 개최되는 CS IT 일정 모멘텀에도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님은 로봇 관련해서 기존 투자 의견을 기존에 했던 사업 플러스 로봇 사업 모멘텀까지 붙은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 기대감과 더해서 이제 CS 일정 기대감을 생각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좀 매력적일 수 있는 로봇주, 통신 장비 쪽 중 하나를 좀 선별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이제 두 개의 섹터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아마 이제 많이 오른 로봇보다는 이제 통신 장비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일단 통신 장비 관련돼서 미국의 이제 주파수 경매가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수주를 받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 업체들이 경매 입찰 관련된 인프라 쪽에 수주 모멘텀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5G 인프라 쪽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우주 항공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로보택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디바이스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5G 관련된 인프라 쪽 이슈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쪽에 하나 종목을 좀 고른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통신 장비 쪽 관련된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앞에서 세 가지 종목 중에 굳이 탑픽을 좀 고른다라고 하면 RF 머티리얼즈가 일단 통신 장비 쪽에서는 가장 좀 우수한 그런
사업 영역을 좀 비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쪽 관련된 부분과 통신 장비 쪽 관련된 패키징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을 굳이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면 많이 올라간 로봇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덜 오른 로봇 관련주들, 일단 뭐 T로보틱스도 결국에는 이제 방산 쪽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로봇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른 우주항공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인데 로봇 관련된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이제는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으로 일단 편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는 많이 오른 종목인가요? HL만도는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가 봤을 때는 SJG 세종이라든지 그리고 SL이라든지 그리고 DIC라는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HL만도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 관련된 감속기라든지 로봇 부품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로봇주와 통신 장비주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오르고 빠지는 종목 상승률 상위, 하락률 상위를 통해 정리해보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엔 계양전기가 오늘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요. 세아 베스틸 지주도 16% 넘게 급등 양상. 방금 또 손창은 팀장님이 언급해주신 SJG 세종도 11% 넘게 급등하고 있고 오늘 기판 쪽이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수페타시스 상승폭 대부분 반납했고요. 심텍도 조용한 가운데 코리아 서키트의 약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SK어스케어와 한미반도체 이 사이즈가 큰 두 종목의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고 여기다 현대약품 같은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은 쪽도 오늘 테마성으로 함께 움직이면서 반도체라는 큰 몸집 큰 테마가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지만 그 밑에 테마성이라든지 신규 상장주의 약진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하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동양고속 14% 넘게 빠지고 있고요. HD현대 인프라코어도 5%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카본 여기에다가 메타랩스가 하락률 상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의 질문, HD현대 마린엔진을 향해 보겠습니다. 조선주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조용한 오늘,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 속 HD현대 마린엔진은 홀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엔진 수요가 급증해서일까요? 아니면 3분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비 100% 폭증한 수치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인식에서일까요? HD현대 마린엔진의 오늘 상승 배경 및 추가 상승 가능성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고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일단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선은 멈춰섰지만 엔진은 계속해서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11월 그 수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조선업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수주 공백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횡보 구간이 좀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엔진 관련된 조선 쪽 엔진 관련된 종목들은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한화 엔진하고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60거래일을 좀 추적을 해보면 거의 동일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전방의 업체가 좀 멈춰 쓰다 보니까 조선 엔진 쪽이 다소 좀 횡보를 좀 보였습니다만 그와 반대로 펀더멘탈은 조선주보다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지금 한화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이 달라진 주가 수익률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HD 현대 마린 엔진에 뭔가 모를 한화 엔진에는 없는 뭔가가 좀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률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개별적인 이슈 HD 현대중공업과 HD 미포 현대 미포의 합병이 좀 마무리 좀 되면서 공급 방식이 예전에는 이제 관계사의 OEM 방식으로 나갔다면 이제는 계열사의 외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좀 부양하는 이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OEM 방식에서 이제 직거래 방식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좀
공급자의 입장에서 또 이제 수요자의 입장에서의 방식이 조금 더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률에서 조금 더 유리한 입장으로 바꿀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요. 또 친환경 엔진 그런 중심으로 이제 수주를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 뭐 내년에는 한 1,200억 원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1,800억 원대 영업이익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만한 그런 수주도 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진 쪽에 있어서 이제 한화 엔진보다 못할 게 없다라는 이제 그런 시각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조선 기자재 쪽의 지금 문제점은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연말에 오면서 수주 공백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일본이나 중국 조선사들의 그 수주를 봤을 때 우리나라 엔진만큼은 우리나라 엔진을 써달라라고 하는 선주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사들이 좀 쉬어가는 와중에도 엔진 관련된 종목들의 수주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HD 현대 마린 엔진이 한 7만 5천 원 정도를 단기 저점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월 수출 데이터 굉장히 좀 양호했던 거를 체크를 해보면 4분기 실적을 크게 미스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마찰적인 그런 수급 국면, 그러니까 12월 말에 이제 또 대주주 회피 물량 이런 것들을 좀 다 감안을 해본다면 내년 초에는 다시금 좀 속도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10만 원대 전고점 향한 목표가 좀 지켜보면서 열어둘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고점이 한 10만 9천 원 수준대였으니까요. 전고점 수준까지는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정리해보죠. 삼진식품 오늘 신규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152% 급등 중에 있고요. 알지노믹스가 따따블로 상장한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에 성공을 해주네요. 그리고 비치로넥스텍,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우주항공 쪽이 오늘 또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 가운데 서진 오토모티브 그리고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HVM, RF 머티리얼즈처럼 우주, 항공, 통신, 로봇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하락률 상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선 피플바이오가 26% 넘게 급락하고 있고 넥스트칩이 18% 넘게 빠지고 있네요. 여기에다가 한솔 인티큐브도 10% 넘게 급락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의 질문, 루닛을 향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의료 AI 대장주 루닛. 현재 전 세계 상위 20대 제약사 중 무려 15곳과 항암제 개발 과정에 루닛 스코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다이치 산교의 새로운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에도 루닛 스코프를 적용해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려준 가운데 오늘 루닛 뷰노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지금 주가가 바닥권을 찍자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자, 과연 오늘의 급등, 반등의 서막 신호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지 손상현 팀장님의 생각은요? 뭐 조금 더 상승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더요? 예,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뭐 종목들 순환매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 보시면 기술 수출 배경으로 일단 뭐 상승을 했던 종목들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과 다양한 그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 더불어서 못 간 기업이 있습니다. AI를 바탕으로 영상 진단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루닛뿐만 아니라 JLK, 뷰노 같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순환매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리고 이 기업들 자체가 그동안의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요. 이 실적에 대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 글로벌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전략들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도 볼파라라고 하는 미국의 가슴 촬영술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암 관련된 진단이라든지 분석까지 좀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기업들과의 병행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FDA 27년에 일단 허가 목표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뭐 루닛뿐만 아니라 영상 진단 관련된 AI 관련주들 단기적인 상승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 AI 쪽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3시 25분이네요. 동시호가 상황으로 바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좀 기분 좋게 첫 단추를 깼던 한 주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상승 탄력을 자랑했던 양시장, 코스피는 1.9% 급등 마감 예상되면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4,100선 밑에서 4,097포인트에서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 상승 마감 예상 928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 뉴욕 증시에서 이제 오라클 급등이 눈에 띄었고 여기다가 한국 반도체가 잘해줬고 삼성전자, 테슬라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반도체 군단을 좀 힘을 내게 해줬던 하루였는데 이에 못지않게 또 우주항공 쪽도 강세를 시현했거든요. 상승률 상단에 모두 다 우주항공 쪽이에요. 지수가 굳건하고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로 흘러가는데 우주항공 쪽이 살아있다? 이것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어느 정도 좀 신뢰성 있는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냥 뜨는 소리 같으면은 그냥 테마주로 끝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몇 천억을 투자를 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치로 잘 나오면 얼마의 수익이 올 수 있겠다 이런 수치적인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먹히는 신뢰성을 높이는 요인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스페이스X 일종의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인투이티브 머신즈나 로켓랩 이런 종목이 지난 금요일 급등을 했거든요. 30%대 거의 20%대 이런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일선 종목 같은 그런 납품 이력이나 또 수주를 받았었던 이제 그런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시장이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루 이틀에 끝날 테마라기보다는 내년 1년 내내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계속해서 한 차례씩 이렇게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시장에서 좀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이제 사적인 자리에 가면은 내년에는 무슨 주식이 가장 좋을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도 서슴치 않게 우주항공 쪽이다라고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시장에서의 어떤 종목군이 형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세가 나와서 따라가기에는 부담이 좀 됩니다만 내년 1년을 열어놓는다면 올해의 로봇 섹터 같이 우주항공 섹터가 지속적으로 좀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좀 관심 혹은 일정 부분은 좀 ETF나 아니면 관련된 지표 종목을 편입을 해놓는 것도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 루미르라는 이제 위성 광학 종목이 있어요. 다른 종목 대비 좀 많이 못 올랐고 스페이스X 관련된 레퍼런스도 있는 종목이니까요. 해당 종목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안에서 루미르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XVX 관련해서 지금 주가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어요. 대규모 증자를 단행을 했어요. 상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증자뿐이 방법이 없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대규모 유상 증자를 단행하자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DXVX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손창인 팀장님이 제시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관리 종목이고 이제 상장 관련돼서 폐지 실질 심사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증자를 통해서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 당연히 주가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기미를 만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24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상한가 물량이 한 100만 주 정도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상한가 잔량으로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증자를 1,000억 정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지금 시가총액이 동사가 지금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1,1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큼 시가총액만큼의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를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 한두 번 정도는 더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흐름이 내일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기 2,890원이 앞선 고점인데요. 이 부분 충분히 돌파를 하면서 3,000원 이상까지도 잘 안착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여기 이 구간을 다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 탈피도 조금 이 부분들이 자본 조달로 인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2월 26일 또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해지가 되는 날이고요. 여기에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금요일 날 6% 급등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애프터마켓에서 1%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밤사이에 또 미국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가 내일 우리 전반적인 반도체주의 상승 연속성을 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은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전거래일 미국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월요일장 우리 시장도 정말 따스합니다. 미국발 훈풍이 국내 증시에도 불어들었는데요. 양 시장 모두 개장과 동시에 강한 상승불 켜냈고요. 이번 주 시작을 개운하게 해준 우리 증시였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주항공, 반도체가 쏘아올린 상승 신호탄입니다. 말 그대로 국내 주도주가 상승 신호를 시원하게 쏘아 올렸고요. 지수 견인을 이끌었는데요. 지수 마감부터 먼저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부터 정말 강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코스피는 특히 4,100선 탈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기환으로 수급이 힘을 받았고요. 기관과 외인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개인은 코스피에선 매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코스피 일정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부터 정말 시원하게 올라줬다가 오후장은 살짝 상승폭을 축소하나 싶었지만 장중 5거래일 만에 4,100선을 탈환하면서 4,105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여전히 지수를 튼튼히 받쳐준 흐름이었는데요. 4,100선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에도 1%대 넘는 강세 시연했는데요. 오늘은 더 큰 폭의 상승 보였습니다. 1.52% 상승하면서 장중 930선까지 터치했고요. 현재 92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장중 내내 견조하게 상승해준 월요일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테마는 우주항공입니다. 오늘장 단연 강했던 섹터가 우주항공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죠. 그 소식에 장 초반부터 우주항공 관련주 제대로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의 급등이 부각됐는데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특히 스페이스X의 투자사죠. 우리 돈으로 약 4,1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는데요. 상장된 후에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주가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또 캔코아스 에어로스페이스도 핵심 수혜주로 주목받았는데요. 미국 자회사가 고부가 항공우주 소재를 취급하고 이를 스페이스X를 포함해서 글로벌 우주 기업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역시 주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HVM도 20% 넘게 주가 상승했고요. 52,2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스페이스X에 특수금속을 공급하고 있죠. 상승 모멘텀 제대로 받아가면서 급등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주 전반이 우주항공 섹터 정말 주도했는데요. 두 번째 섹터도 보겠습니다.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두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정말 반도체 투톱이 시원하게 올라줬는데요. 메모리 센트릭이란 키워드가 오늘 반도체 장세를 시연했죠. 향후에 메모리가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올해 4분기에 대만 TSMC를 추월할 거란 전망이 나왔죠. AI 산업 중심이 GPU 주도의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가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이 추세는 반도체 투톱의 큰 호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오늘 반도체 투톱의 주가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3.9%, 6% 넘는 강세를 시연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네, 세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세 번째 테마는 로봇입니다. 로봇주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최근 다소 소외됐던 섹터인데요. 오늘은 로봇주 전반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을 로봇주가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KB증권은 연말과 연초를 앞두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책 기대와 더불어서 업종 순환매 흐름의 관점에서 로봇주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행정명령 검토 소식 이후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섹터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국내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 확대는 코스닥 로봇 관련 종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 마감한 로봇주들 많이 보이는데요. 현대무벡스, 이렌시스, 사면 모두 10% 넘는 큰 강세 시연하면서 최고가 경신하고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장에서도 바이오주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주도주의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바이오주는 대부분 하락했는데요. 또한 올 3분기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수익성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한국바이오협회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증가율 둔화와 함께 영업 흑자 폭이 전반적으로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분석 또한 바이오주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줬습니다. 섹터 내에서도 주가의 흐름이 엇갈렸지만 바이오주 전반이 동반 하락한 모습인데요. 보로노이, ABL 바이오, 알테오젠, 시가총액 상위주들 모두 하락하면서 오늘 바이오주는 울상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우주항공과 반도체가 기분 좋은 상승 신호탄 쏘아올린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첫 거래일의 상승 탄력이 이번 주 우리 시장에 지속되길 바라면서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다시금 상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1,480원을 또 한 번 돌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환율은 1,476원에 출발한 뒤로 오름세를 보이며 1,480원을 상회했습니다. 영내 수급의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였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이 달러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나왔다 보니까 이 한산했던 거래량과 맞물려서 환율이 상승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은 쉽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해외 투자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쉽게 달러를 팔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당국의 개인 물량도 나오지 않으면서 환율은 달러 실수요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은 1,481원까지 고점을 높인 뒤 추가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요. 1,480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만큼 앞으로 위험 선호 분위기가 연장되는지 여부를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시장 동향 잘 주시해 보면서 내일까지도 외국인의 매수가 거래소로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 함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